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청각 출구 속어를 위한 몸놀이 시간에 필요한 강의 내용 영상인데요. 요즘에 청각 출구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10명 상담하면 그중에 한 8명은 이 청각 출구가 좀 강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노래를 부른다던가 자기 전에 그 중얼거리는 소리들이 한참 내서 30분, 1시간씩 잠을 못 자고 그 소리들을 계속 반복하는 행동들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손으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거나 바스락거리면서 소리를 내거나 그런 이제 소리들을 자꾸 추구하는 행동들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청각 출구가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는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말소리보다 기계 소리, 뭐 가전 제품 소리, 이제 누르면 소리 나는 장난감, 그다음에 뭐 터치하면서 소리 나는 책들, 가전제품에도 뭐 띠리리띠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가전제품들에서 나오는 주변에 많은 기계 소리들이 우리 아이들의 감각을 균형적으로 수용하는데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각 출구가 뭔지, 이 청각 출구가 왜 문제가 되는지, 청각 출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시각 출구를 위한 몸놀이 강의 영상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시각적인 걸 받아들이냐, 청각적인 걸 받아들이냐, 그 차이가 있지만 맥락은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청각 출구는 이전에 들었던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상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그걸 맴도는 거, 또 청각 출구고, 그 반복되는 것들이 자기가 그 비슷한 소리를 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도 이제 청각 출구죠. 우리 아이는 기계 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도 청각 출구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리를 내지 않는 것 뿐이지 그 소리를 계속 추구하고, 그러니까 약간 멍하게 있거나,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청각 출구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 소리를 안 내다가 소리를 내는 아이들이 청각 출구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라 내재되어 있던 부분들이 아이가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면서 이제 소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들었던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연상하는 거. 아이들은 현재 시점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여서 자신과 연결해서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들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발달이에요. 확장돼 가고 다양해지고 점점 그 안에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가는 것이 발달인데, 아이가 이전에 들었던 것들에 의존해서 지금 현 시점은 집중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난 어디 있고, 지금 나는 누구랑 있고, 주변 사람들은 뭘 하고 있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집중하지 않고 이전에 들었던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청각 출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청각 출구는 이 소리를 아이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소통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단순하게 듣는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나한테 뭐 좋은 걸 주려는 소리일까? 아니면 나보고 뭐 어디 가자고 하는 걸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재밌는 게 나도 하면 재밌을까? 이 소리를 나 중심으로 막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전에 들었던 것 중에 약간 자극적인 것들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됩니다. 소리 자체로만 반복을 해요. 그 소리에 어떤 흥미와 그런 재미를 같이 느껴서 몸이 들썩들썩 하거나 막 춤을 춘다던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거의 몸을 잘 쓰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몸을 정말 제한적으로 쓰면서 그 소리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마치 청각 출구는 이전에 들었던 소리를 녹음기처럼 암기해서 계속 다시 재생합니다. 그대로 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소리를 냅니다. 그게 기계 소리라면 기계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뚜뚜뚜뚜 이런 소리 뭐예요? 뭐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소리, 그다음에 문이 닫힙니다. 문이 열립니다. 이게 뭐예요? 그쵸? 엘리베이터 나는 소리. 그다음 TV를 많이 보냐면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억양의 성우들의 그런 특유의 톤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이런 소리를 계속 내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라면 주변에 이런 가전제품들, 선풍기나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들을 혼자 그 소리를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청각추구란 이 소리와 이 감각과 감정과 자아를 활발하게 연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디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 아야 소리를 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소리와 이 감각적으로 경험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저쪽에서 이러면 누가 다쳤나? 누가 아팠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소리와 자아를 연결합니다. 자, 엄마, 아빠, 이 소리랑 나에게 엄마라는 사람, 이 자아와 연결해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아이 이름을 부르죠. 지안아, 지안이 뭐해? 지안아 이리 와. 지안아?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러면 아이가 그 소리와 자기 자신을 연결을 합니다. 근데 청각추구는 이런 연결 과정이 굉장히 제한되거나 연결을 잘 하지 않는 게 이제 청각추구입니다. 그래서 부르면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반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계 소리, 내 TV 소리 좋아하는데 TV가 띠리리 이제 켜졌다. 그럼 바로 달려가서 이제 TV 보려고 하고, 그다음 자기가 좋아하는 밥솥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게 좋아하는데 뭔가 밥솥 소리가 났다. 그럼 또 가서 확인하고 또 자기도 같이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 소리를 나와 잘 연결하지 않고 이 소리를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과 잘 연결시키지 않는 것들이 이제 청각추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소리라는 거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엄마 기분이 안 좋은 건가? 엄마 화가 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소리에 대해서 엄마의 말소리 톤을 듣고 아이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고 이 소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이 상황과 또 나의 자신의 행동과 그 소리를 막 연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청각추가 있는 친구들은 일단 사람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사람 목소리보다 다른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기계 소리와 사람 말소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신규 상담으로 오시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계 소리랑 사람 말소리는 그 특성이 매우 다릅니다. 소리의 특성, 음파, 진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요. 기계 소리는 일단 소리 내는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띠리리 띠리리리 띠 이런 식으로 또는 띠 이렇게 소리의 톤이 되게 좁게 나고 또 짧고 강하게 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들 목소리는 어때요? 우리가 우린 그랬고 그랬어. 그랬는데 말이야. 그랬다고 해야지. 이러면서 어때요? 높낮이가 충분히 다양하고 그 말의 성량이나 통도 굉장히 풍성했다가 또 작아졌다가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짧게 하기보다 그래서 그랬잖아. 그랬는데 하면서 충분히 길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계 소리에 노출이 많이 됐다면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계 소리는 사람 말소리보다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기계 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사람 목소리에 잘 귀 기울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의 특성이 기계 소리와 사람 말소리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낯선 곳에 가거나 이제 새로운 곳에 갔을 때도 사람들 목소리보다는 이 그동안 들었던 기계 소리의 특성과 비슷한 기계 소리에 더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는 잘 들리지도 않는 저 멀리 삐보 이런 소방차 소리 또는 저 멀리 들리는 두근두근 이런 지하철 소리, 이런 소리들을 아이가 더 선택해서 먼저 듣게 되고 상대적으로 사람들 말소리는 잘 주의 깊게 듣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관심 있어 하지 않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만 집중이 되는 거죠. 옆에 다른 사람들이 와 저거 뭐야? 와 재밌겠다. 이렇게 되면 저거 뭐지? 궁금하지? 뭔데? 궁금한데?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자기 일을 합니다. 또는 막 주변에서 누가 울고 있거나 으이씨 막 화를 내고 있어도 그 소리를 듣고 별로 반응하거나
이제 살피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또 기계 소리는 어떠냐면, 기계 소리는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아이가 울고 있어도 웃고 있어도 짜증을 내고 배고프다 하더라도 그 기계 소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기계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아이는 주변 소리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면 잘 반응 안 하고 주변에서 사람들 말하는 거에 잘 주의 깊게 듣지 않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은요, 이렇게 소통하는 말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아이가 웃고 있어요. 기분 좋아. 어쩜 이렇게 잘 웃어? 하면서 아이의 표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죠. 그럼 아이가 울어요. 그럼 우리가 그 우는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왜? 응가했어요? 배고파요? 아니면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가 소리를 낼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면서 계속 소통을 해줍니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말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잘했으면 잘했어요 하면 이 행동은 옳은 거구나, 충분히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거구나 알게 되고, 아이가 뭔가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뭔가를 심하게 세게 던졌어. 위험해. 이렇게 하면 이 행동은 혼날 수도 있고 이 행동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주변 사람 말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인식이 이런 소통하는 말을 충분히 듣고 상호작용하면서 나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이건 결국에는 이제 자아의 크기를 형성을 합니다. 자아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이게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나와 연결하는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생각합니다. 내가 잘했다는 건가? 나랑 놀자는 건가? 지금 나 혼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건가? 하면서 그 소리를 들은 거를 내 자아 안에서 막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생각한 그 결과로 아이가 말을 듣고 적절한 행동을 하고, 말을 듣고 적절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 불렀어요? 이거 내 이름인데 왜 부르는 거지? 뭐 때문에 그런지? 하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말을 합니다. 뭐 재밌게 노나? 뭐 맛있는 거 있나? 하면서 사람들 말을 듣고 맛있는 거 먹나 보다. 그러면 같이 움직이고 관심 있어 하고 하게 됩니다. 이 소리라는 영역이 단순히 아이들이 이제 뱃속부터 이제 많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소리라는 영역이 사실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청각추가 있는 친구들은 언어 발달이 굉장히 늦거나 또는 언어가 시작이 됐지만 이제 소통하는 언어보다는 단순히 외운 것들을 얘기하고 제한된 반복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성향적 언어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각추가 있는 아이라면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이제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실천을 잘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방법적인 것들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셨겠죠. 첫 번째는 아이와 소통하는 말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계 소리에 익숙한 게 아니라 사람 목소리에 익숙하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또는 아이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그러한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청각추가 있는 친구들 중에 교실이 그렇게 시끄러운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웅성웅성 떠들고 뭐 친구가 울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선생님이 얘기도 하고 해서 약간 시끌시끌하면 무조건 귀를 막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께 여쭤보면 집이 너무 조용했고 뭐 미디어 노출도 좀 많았고 아이가 사람 목소리를 낯설어하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네. 역시나 이거는 환경의 영향으로 아이가 사람들 목소리를 낯설하고 불편해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바꿔줘야 돼요. 충분히 사람들 목소리를 많이 듣게 해주셔야 되고, 집에서 아이를 조용하게 키우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많은 그런 북적북적 시끌벅적한 곳에서 양육하시는 게 훨씬 더 아이를 위해서 건강한 겁니다. 또 이 해결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내 몸에서 들리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몸에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박수 치면
막 이제 박수 소리도 나고, 으아 하품할 때도 이제 하고, 또 우리가 몸을 두드릴 때도 이런 소리가 나고, 우리 몸에서는 소리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자꾸 이 소리를 나와 연관되게 내 감각과 감정과 연결해서 듣는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우리 몸놀이 수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놀이 수업들을 하게 될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면 바람 소리도 나고, 이런 몸을 접촉하고 하면 소리도 나요. 자, 아이들이 보통 백색 소음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백색 소음을 들으면 정서적으로 편안해진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접촉하면 들리는 소리가 백색 소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엄마가 몸을 움직이면서 이런 접촉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엄마가 숨을 쉬고 엄마의 내장이 움직이면서 이 신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백색 소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부비면 백색 소음이 나요. 그래서 아이가 접촉을 통해서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몸을 움직이고 몸을 접촉하면서 나는 내 몸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요, 소리만 듣고도 누가 달려오나? 소리만 듣고도 지금 저 사람이 뭘 들고 있는지, 뭘 해치고 있는지, 사람의 모습을 이 소리와 훨씬 더 그 행동을 잘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정과 생각이 담긴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고, 자기 아이 자신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이거 뭐야? 물이야, 물이라고 자꾸 이 단어를 계속 알려주기보다는 시원하다, 꿀꺽꿀꺽, 와 시원해, 이렇게 이거를 먹었을 때의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그거에 대한 기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들어야 아이가 일단은 이 소리에 대해서 더 재미를 느끼면서 이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훨씬 더 폭넓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언어 기초놀이, 언어 확장놀이에도 들어가는 강의 내용이긴 한데, 아이들한테는 그냥 뭐 명사를 알려주거나 서술어가 어떤지 이런 거보다는 감탄사, 형용사를 많이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아이가 단순히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전하는 그런 흥미, 호기심,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그 소리랑 충분히 연결돼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앞에 맛있는 밥이 있어요. 그러면 맛있겠다. 와 색깔도 좋고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해도 좋고, 뭐 지나갈 때 나비가 있어요. 오 신기해, 펄렁펄렁 날아가네. 와 저 나비 봐봐, 와 이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한테 언어적으로 전달할 때 이 소리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고민할 때는 이거 왜 그러지? 이상한데? 이제 이렇게 감탄사나 우리의 생각을 담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요, 아이가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역시나 그런 경험 많이 하면 자신의 소리로 생각을 표현합니다. 이거다! 이런 식의 아이들이 억양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굉장히 아이스럽게 호기심 있고 그런 새로운 것들을 탐색하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면서 건강한 언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각과 관련해서 잘 들어야 어떻게 보면 언어도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청각과 이 언어 발달은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청각 치유가 있는 친구라면 청각 치유가 잘 소거되고 건강한 방향으로 소리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 자아 안에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대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청각 치유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네 번째는 듣고 생각할 수 있게 이제 접촉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어 자극을 줄 때 꼭 접촉을 하면서 언어 자극을 주시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언어적으로 폭넓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꼭 언어 자극 주시고, 이제 소통하는 말소리를 아이한테 들려주실 때는 꼭 몸을 간질간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안아주시거나 아니면 몸을 만져주시면서 언어 자극을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청각 추구를 위한 몸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누가 얘기하면 듣죠. 다 들어요. 그렇지만 듣는 거에 특화된 기관은 바로 이 귀예요. 그래서 귀를 많이 만져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귀를 이렇게 안 들리네. 들린다.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들린다 하면서 아이가 자기 신체 부위별로 그 기능을 더 잘 알아가게 되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귀를 다듬하고, 또 귀는 만지면 만질수록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귀를 접었다가 당겼다가 위로도 당겼다가 귓볼도 늘렸다가 이렇게 뭐 귀 안에도 이렇게 약간씩 귓볼도 만져주시고 하면 백색 소음이 나요. 그 다음에 귀에다 대고 한번 바람 소리도 내보는 거예요.
귀에다 가까이 얘기하니까 아이가 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서 귀에 가까이 얘기하면서 귀도 약간 간질간질한 것 같고 엄마가 이걸 놀이처럼 하니까 되게 재밌어 해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하다가 이제 귓속말, 엄마는 귓속말 할 때 엄마는 지안이를 사랑해. 우리 지안이는 최고야, 멋져. 이런 귓속말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어떤 놀이든 꼭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 몸에서 들리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이렇게 많이 두드려주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등, 인디안 밥 이런 등에서 둥둥둥둥둥둥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온몸을 이제 우리가 악기처럼 생각하면서, 그래서 뭐 큰 북을 칩시다, 쾅쾅쾅쾅 이런 거 하고, 작은 북을 하면 살살 콩콩콩 콩콩콩콩, 그다음에 아주 작은 북 하면 톡톡톡 톡톡. 그러면 신체 부위를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악기를 연습하면서, 아주 큰 북은 쾅쾅쾅, 큰 북은 쿵쿵쿵, 그다음에 작은 북은 콩콩콩, 아주 작은 북은 콕콕콕, 틱틱틱 이런 소리들을 내면서 우리가 이 소리 크기와 우리 몸의 접촉을 이제 하면서, 역시나 접촉의 세기도 다양하게 하면서 이제 소리 의미랑 이제 연결을 해 볼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화이팅 이렇게 박수 쳐도 이제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화이팅을 계속 여러 버전을 할 거야. 손바닥 맞추면서 화이팅. 한쪽 손으로도 하고, 마주 보면서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손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랑 세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요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화이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먹. 그쵸. 주먹으로 톡. 화이팅! 푹! 화이팅! 푹!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손을 다 아래로 모은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의 의미, 신이 나고 서로의 이제 긍정적 에너지를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제 화이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리랑 감정과 연결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우는 척도 해보고, 엄마 슬퍼요. 이렇게 아이랑 연기하든 놀이하든 하면서 하고, 또 아이도 한번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엄마가 화났다고, 너! 이 상대방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 경험을 하는 것들이 본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본인이 이제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엄마가 그럼 엄마 속상한데? 흥치뿡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감정과 소리를 연결해보는 시간들을 또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자꾸 접촉하면서 막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손에다 별표도 그려주고,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 엄마랑 얘기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별표도 막 그려보고, 잘했다고 칭찬 도장 꽝꽝꽝, 이런 것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면서 말도 전해주고, 접촉하면서 몸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이 두뇌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기계 소리, 이전에 들었던 소리들을 빨리 끊어내고, 지금 현 시점에 소통하는 소리, 자기와 연결된 소리, 자기 자아를 알고 이해시켜주는 그런 소리로 아이가 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자꾸 틀어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각 출구를 위한 몸놀이 방법,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 많이 실천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기계 소리, 그 다음에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정해져 있는 소리는 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한테 들려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계 소리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TV 소리도 마찬가지고, 미디어 소리, 음악, 뭐 CD, 뭐 클래식이든 다 이렇게 아이랑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들리는 소리 좋지 않아요. 소리라는 장난감 당연히 좋지 않고, 아이한테 들려도 괜찮은, 들려줘도 좋은 소리 뭐냐? 사람 목소리. 육성으로 현재 시점으로 아이랑 소통하는 사람 목소리. 그 다음에 동물 만났어. 동물들이나 생물들이 있을 때 동물 소리 같은 거 괜찮고, 그다음 자연에 갔을 때 자연에서 들려지는 바람 소리, 뭐 물소리, 물 굴러가는 소리, 이런 소리는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듣고 건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런 몸놀이 매일매일 수시로 매일매일 아낌없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몸놀이 라이브 수업 때 같이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